11월 14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나란히 자치경찰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민생치안 업무를 지역으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여부를 판단하게 될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오늘 소집됩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초등생에 대한 1차 부검에서 사인 미상 결과가 나와 정밀 부검이 실시됩니다. 인천시는 긴급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기관 20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간부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연구 성과보상금을 나눠 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행화된 연구보상금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유로에 대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시내 진출입에 고통받는 고양과 파주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수원, 화성, 오산시가 이른바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 번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 도시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15도, 쌀쌀한 가운데 구름 없이 맑은 편이고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보도된 주요 기사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면 종합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이 자치경찰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관련 기사가 인천판 1면 종합 19면 사회 그리고 경기판 1면 종합 19면 사회면 모두 5개 면에 걸쳐서 두루 보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나란히 자치경찰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내 지역의 치안 업무, 민생 업무는 이 자치단체가 직접 관장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대 도입 방안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민생 치안 업무 전반을 이 내년 하반기에 시범 도입한 뒤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과 제주, 세종을 비롯한 모두 5개 시도에서 시범 지역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개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시범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인천시와 경기도도 가세해서 지정 신청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기사들이 인천판과 경기판 1면에 자세하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인천판과 경기판 사회면에 보시면 이번 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한 인천과 경기 지역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을 담고 있는데요. 반응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특히 핵심은 이 경찰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동이 되면서 신분에 불안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6면 경제면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여부를 판단하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바로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맞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즉각적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고요. 주식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어제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이 등락과 등폭을 거듭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입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에 숨진 이 사건이 인천에서 무려 2-3달 사이에 4건이나 발생했는데요. 지난 11일 숨진 이 초등학생에 대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했는데 사인 미상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관할 연수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숨진 초등학생에 대한 정밀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어제 일선 보건소 관계자들을 소집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나흘 동안 인천시 내 응급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3면 종합면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자리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간부들이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 연구에 대한 성과 보상금을 서로 나눠 탄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 3선거구가 지역구인 김철환 도의원이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농업기술원 간부들은 실제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실행하고 있는 연구에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제 과정에서 자문을 해준다라는 토를 달아서 약 10%에 달하는 농업기술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관행화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이 농업연구가 공공성보다는 시장 친화형 농업기술 연구로 치우쳐질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을 요구하는 그런 지적을 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8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 자유로에 대해서 혼잡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해달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제기돼서 이 파주와 고양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양과 파주 지금 현재 인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평소에 막히지 않으면 30-4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출퇴근 시간대에는 1시간 반, 많게는 2시간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출퇴근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 게시판을 통해서 이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버스 전용 차로제를 적용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담아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4면 보시겠습니다. 서로 인접해 있는 세 개의 도시죠.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 이렇게 세 도시가 이른바 세 도시의 이름을 딴 산수화 상생 협약을 공식으로 체결했다는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렇게 세 사람이 수원시청에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앞으로 공동 번영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세 도시가 적극 상생하고 협력을 해나가자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동북아 허브이자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그런데 정작 이 인천공항에 항공정비단지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MRO 단지라고 하는데요. MRO가 없다 보니 인천공항의 항공비 점검과 정비는 대부분 외국의 MRO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항만공항해양국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초빙 교수와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김광석 시민편집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MRO 단지 무슨 용어인지요? 네, 우선 그 MRO 영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순수하게 이제 우리말로 표시하면 유지나 보수,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점검하는 그런 정비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비유한다면은 그 정비센터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부품공업사들이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가지고 차를 정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이 국내 MRO 전문단지가 이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정부가 처음에 이제 그 작년이죠 4월달에 경남 사천을 우리 이제 MRO 단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천 MRO는 정부가 이제 직접 하는 그런 지원에서 군수 분야에 대한 MRO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이제 KI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KI가 소재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등에서 그 동체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정부의 개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의존하는 그러한 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그 항공 운영 이 비품을 놓고 볼 때는 그 사천은 한 0.2% 정도 비중을 놓고 볼 때 한 0.2%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미미한 곳인데 여기에 이제 MRO 단지가 있다 하는 그런 점이 되겠죠. 네. 그런데 정작 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불리고 있는 인천공항에는 MRO 단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또 인천공항은 지금 MRO와 관련해서 어떤 여건에 놓여 있는지요? 네. 이 아시다시피 MRO 단지는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다음에 항공기 이용도 아주 많은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다고 하는 인천공항에 빨리 조성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인천공항의 제2여객 터미널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미 한 7,200만 명 정도의 탑승객이 오가고 있고요. 항로와 편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려스럽다는 점은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출발한 결항률이 2010년도에는 미미하게 한 3.9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16년도는 거의 한 24%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만일에 적시에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면은 이때는 우리가 17년 동안에 정말 공들여서 이 동부가 허브공항으로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탑이 정말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움에 놓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제4활주로 주변에 정비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충 이해는 되는데요. 항공기 이 MRO 단지가 있으면 좋은 이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MRO는 키워야 할 산업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이 기술력이라든가 인적 인프라 이걸 잘 갖춘 나라가 항공 정비 비용으로 1조 원을 예를 들어서 대만이라든지 외국계에 지불하는 것, 이런 거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연간 1,200억 달러 정도로다가 이게 성장한 세계 MRO 시장에 빨리 뛰어들어야 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군수, 내수 편중으로다가 항공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민수나 수출 구조로 전환이 되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와 조선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그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 세계 항공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민수 분야에는 아직 완제기라든가, 그러니까 완성된 그 비행기를 말합니다. 또는 엔진이라든가 이렇게 큰 단위의 제품을 아직 우리나라는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제한적인 사업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중요하고 뭐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힘을 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군수와 이 내수 중심에서 민수와 수출 구조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인천공항의 성장세 역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항공기 정비 점검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항공여객이 말이죠, 동남아 노선이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비용항공사라고 불리우는 그 LCC, 이러한 비행기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에 연속 한 1억 명을 돌파하는 그런 아주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이 놀랄 정도로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 44개나 되는 그러한 그 대형 공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객기 정시 출발률을 따지고 본다면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시에 출발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국제적으로 위상이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공 노선이 말이죠, 급격히 증가하면서 항공기 기체에 대한 중장비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엔진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허브공항 육성 전략과 정비단지를 연계해 가지고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세계 선진공항들의 사례는 어떻고 또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 미국과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큰 공항을 보게 되면요. 이 선진국 공항들은 대부분 그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개발을 중심에 놓고 공항 문제를 이제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1위부터 7위까지 공항이 연간의 이제 비행 편수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두 가까운 지역에 정비단지를 놓고요. 원스톱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결국은 승패를 가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편 정도가 넘게 오가는 그 항공기의 그 어떠한 그 비용, 이런 것들과 안전, 이런 걸 보게 된다 그러면은 아주 지금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기존의 공항이 아닌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공항과 연계해가지고 역할을 더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성장 동력이 될 MRO 단지 조성도 해야 되고요. 국제 업무단지 내 복합 리조트 조성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18,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직결되어 있고요. 7조 원대의 관광 수입이라든가 연간 신규 항공 수요도 230만 명이나 흡수되는 등 인천공항이 진정한 허브공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4활주로 옆에 MRO 예정지 이 활용에 힘을 쏟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손을 마주 잡고 항공공항 분야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협력 방안과 정책을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항공정비단지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산학융합지구를 논의하면서 양 기관 간의 항공공항 분야에 대한 현안과 상생협력에 대한 방안,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공동 추진이 정말 제대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과거 인천광역시에서 공직 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인천시의 그 항만공학 물류국을 신설하는데 삼파구실도 하시는 등 이런 분야에서 많은 활동과 업적을 쌓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 들려주고 싶은 고언 또는 조언이 있으시다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토부는 아직도 인천공항이 MRO 단지가 사업성 문제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외국인의 MRO 투자 이 제한도 좀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도 대폭 줄였고, 그리고 인천공항에는 이미 MRO 부지가 지정되어 있고 매년 사업자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사업성 검토가 여의치 않아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사천이 군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공 제조단지로다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의 엔진 부품 제조를 기반으로 한 수출용 MRO 단지로 특화를 시켜버리고, 인천은 민항기를 해가지고 이 기체를 수선하고 그 다음에 중정비를 하는 그러한 그 현장형 MRO로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조성해 나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도록 환경만 조성해 주면 사실은 시장은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북 간의 지금 화해 무드가 계속해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공항하고 가까운 거리에 북한의 순안공항이라든지 삼지연공항, 원산공항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중국하고 러시아 등하고 부드럽게 항공 노선을 좀 증설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LCC가 한참 이렇게 번창하고 있으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LCC, 그러한 신규 설립, 이런 여건도 좀 만들어서 환경을 좀 구축하는과 동시에 인천공항의 민수용 MRO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중기적이고 그리고 또 장기적이고 또 점진적이고 이렇게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그리고 또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관광 활성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MRO 사업은 결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그러한 자세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경남 사천에 MRO 단지로 특화 발전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서 거기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자 이런 구상일 수도 있겠지만 인천공항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 MRO 단지 조성, 인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견인해내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 MRO 단지 조성의 이 시급성에 관해서 김광석 전 인천광역시 항만공항 해양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1월 14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